안녕하십니까. 여원입니다. 여원의 자연철학 제2강 사주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육식갑자를 논하기 전에 사주 8글자를 보면서 앞으로 그 영상에 담을 내용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주 하나를 적어봤는데요. 신축년, 기해월, 이임자일, 을사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적으면 맨 먼저 일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뭐 프로들이야 뭐 척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일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사주 그 감정하는 데도 용이하고 또 사주가 왠지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은 뭐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할 대로 하시고요. 저는 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까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4글자를 천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밑에 있는 4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는 신금을 갖다가 연에 있는 간이라고 해서 이걸 연간, 그 다음에 기토는 을에 있는 간이니까 월간, 그 다음에 임수는 일에 있는 간이니까 일간, 그 다음에 을사는 시에 있는 간이니까 시간,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맨 오른쪽에 축토는 연에 있는 지니까 연지, 그 다음에 해수는 월에 있으니까 월지, 그 다음에 자수는 일에 있는 지지니까 일지, 그 다음에 사화는 시에 있는 지니까 시지, 그 다음에 신축은 이 2글자를 합해서 연주, 기둥주자로 써서 연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해는 월주, 월에 있으니까 월주, 그 다음에 이임자는 일주, 그 다음에 을사는 시주. 자, 뭐 간단히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 다음에 이 2글자를 합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다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이 사주 8글자의 주체인 이 일간 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임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집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이것을 저는 편의상 일간론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일간론. 그 다음에 2번째, 일간이 지지에
어떤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간 임수의 지지로 올 수 있는 오행은 6가지가 있죠. 임자, 임인, 임진, 그 다음에 임오, 임신, 임술, 이렇게 6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 6가지 성향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주론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일주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간 임수가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봄에 태어난 임수, 여름에 태어난 임수, 가을에 태어난 임수, 겨울에 태어난 임수, 이렇게 월에 어떤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오행이 각각 다른데 이것을 월주론, 뭐 그 외에도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3가지만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어도 사주 감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간론인데요. 일간 임수. 임수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물이죠, 물. 우리가 흐르는 물. 그래서 임수는 물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3대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는 임수는 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 큰 물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천하라고도 하는데요. 천하. 임수는 천간이죠. 그래서 천하라고 하는데 하늘의 큰 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늘의 큰 물. 여러분이 지상에 뭐 바닷물이나 강물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늘의 큰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걸까요?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상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하면 하늘에서 이제 수증기 상태로 이렇게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 하늘에 이제 그 수증기 상태로 떠다니는 걸 수기라고 하고, 그 수기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구름.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포화 상태를 이루면 바로 먹구름이 됩니다. 여러분 왜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먹구름이 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운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통화라고 하지 않을까. 어떤 흐르는 기운, 이렇게 지상에서 올라갔다 다시 이 하늘로 올라갔다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통화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더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유나라고 합니다. 유나. 흐른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물을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윤화성이다. 어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을 윤화라고 합니다. 윤화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상으로는, 오상이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상.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제 우리 사람이 5가지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인간적인 의미로는 인, 이, 예, 지, 신 중에서 수는 지에 해당됩니다. 지. 지혜 지자인데요.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임수물상으로는 대하수, 대하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큰 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가 되는데요. 그 수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이나 큰 호수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대하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임수의 성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임수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두 번째, 여러분 물을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예를 들어 큰 돌멩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은 거기서 돌멩이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화낸다거나 멈추는 일은 없죠. 그냥 조용히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돌아서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연성, 융통성이 뛰어나다. 융통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컵잔에다 물을 부으면은 컵 모양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전자에다 물을 부으면은 주전자 모양이 되고, 물은 그때그때 아주 변화하는 모습이, 그 적응력이 아주 빠른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환경 적응력,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위의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임수일간들이 멋쟁이가 많습니다. 멋쟁이? 웬 멋쟁이?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 고서 중에 삼명통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백화사전 같은 그런 책자인데요. 거기에 임수는 동물물상으로 제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비. 춤추는 제비가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 있죠. 그래서 제비, 여러분 이렇게 꼬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비 꼬리가 그 연미복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연미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나 어떤 무슨 무슨 행사할 때 이제 입고 가는 옷인데, 그 연미복을 닮았다고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멋쟁이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감정을 해보면 임수일간은 뭔가 옷맵시가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뭐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보다는 그 자기 이 얼굴에 맞는 그 뭐 이렇게 옷을 뭐 코디라고 그러나요? 잘 맞춰 입는다고나 할까, 이렇게. 그래서 입는 옷을 가지고 좀 타 일간에 비해서 좀 단정하게 입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임수일간인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임수일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오래 명리 공부를 오래 온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제 감정이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초급 과정일 때는 이렇게
막상 그 손님이 오시면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지체 없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얘기해줘도 충분하다.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신살 얘기하고 뭐 무슨 12운성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고요. 그냥 이 네 가지만 얘기해줘도 상대방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낼 수 있도록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더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 살도 붙이고 이렇게 조금 더 멋있게 글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 나면 이렇게 녹화도 한번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하면 손님이 와도 당황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부족하지만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